자, 우선은 128부터 하면 돼요. 네. 128에 나와 있는 거 반비례라고 나와 있으면은 관계식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y는 x분의 a. a 구하는 식도 생각하라 그랬죠? x 곱하기 y. 자, 근데 이게 뭐예요? x 곱에 y니까 a를 알죠? 18이잖아요? 네? 왜요? 이해 안 가면 얘기하세요. 네가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랑 구하는 거 곱해도 18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x가? 그게 끝이에요. 예제 1번도 관계식만 다른 거지 방법은 똑같아. A 구하는 식 사용하는 거야, 정비례. 예제 1번도.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이요. 예제 2번은 뭐야? 이제 문제를 읽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프린트의 인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ppm인데 1분 동안 인쇄할 수 있는 용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쇄 속도가 60인 프린터로 X분 동안 인쇄할 수 있는 용지를 Y장이라고 할 때 500장의 용지를 인쇄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냐. 그러니까 X가 분이고 그 다음에 Y가 용지죠. 자, 그래서 540장을 인쇄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용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정비례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속력이 뭐라 그랬어요? 60이라고 이게 A예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Y는 60X인 거야. 그러면 이제 장수가 Y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곱하면 540이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답이 9분이에요. 들으면은 별거 없죠? 쓰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제 2번.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 3번이요. 요건 누구냐? 왜 모르냐? 왜 몰라요?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네. 좌표 뭐예요? 좌표 읽어주세요. 음, 네. 정비례일 때 A 어떻게 보여요?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A 구하는 식이 뭐예요? A 구하는 식, 관계식 얘기해주세요. 그럼 A 몇이에요? 또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되고, 또, 응, 응, 맞아요. 이거야.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게 갖다가 중요한 거야. 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K분의 2랑 4분의 3이 같은 거야.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역수하는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3K가 8이어서 K 답이 3분의 8이 답이에요. 이런 식이거든요. 어? 어? 맞았는데 왜 질문하신 거예요? 맞게 알고 있구만. 다음 4번이요. 4번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점만 이 관계식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한 것만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거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 못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분의 요거 하면 그렇게 돼요? 12를 하면 안 돼요. 6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고 있어요? B는요? 맞아. 자, 그럼 좌표를 다 알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4,6이었고, 얘는 2, 마이너스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 자, 이제 그려.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얘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에 대충 찍어. 얘 4, 4분면이니까 4, 4분면에 대충 찍어. 얘는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에 대충 찍어. 근데 보니까 얘랑 X가 똑같으니까 라인을 좀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요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인지 보면 6칸. 6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9칸. 그래서 6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은 2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연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나 시험에 6번 본 것 같은데. 이거. 제 기억에 6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알려줬어요. 네. 제 기억에 6번이 보였어요. 또 넘어가 봅시다. 14번부터 하면 돼요. 14번 너무 쉬운데. 연아야. 이거 정비래요, 완비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정비래요, 완비래요? 아직도 구분 못해요, 진짜? 와, 큰일 났다. 아, 써있네. 아, 그림 보고 알아야지. 완비래라는 거. 그럼 무조건 5번은 안 돼요. 그죠? 오. 1번 아니에요. 2 곱하기 170이어야 돼서 4번이에요. 마이너스의 역할은 2, 4분면 4, 4분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쪽이나 이쪽. 얘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조건 이쪽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알겠죠? 정비례도 반비례도 그건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4번이 단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몰라도 2 곱하기 170 하면 340이라고 했어야 돼요. 부호를 생각하시면 이게 부호까지 결정한 거예요. 2 곱하기 170. 옆에 17번으로 바로 할게요. 자, 얘는 뭐 정비례 완비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넓이 구하는 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하면 그게 넓이니까 그게 y. 이렇게 해보니까 정비례였던 거죠. 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넓이가 30이래요. y가 3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x는 6이죠. 왜? 어, 그거 좀 공평하니까 어. 하는 식이에요. 이따가 이거 하고 알려줄게. 네. 다 푼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이거 본 것 같아요. 시험 이것도. 이건 나온다고 저도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이 문제는 나온다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교점을 잘 아셔야 된다. 네. 요 B는 나중에 할 거고 A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A가. 그래서 A를 봤을 때 얘 좌표가
마이너스 3,b거든요. 근데 이 교점은 얘한테도 지나가고 얘한테도 지나가니까 얘는 정비례니까 정비례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얘는 반비례니까 반비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반비례를 먼저 해야 돼. 자, 곱해서 1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마이너스 4야. 그래서 A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1번이었어. 두 번째로 이제 요 A 구하는 거예요. 좌표 아니까 X분의 Y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네, 3분의 4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도 이제 완성이 됐죠. 3분의 4X라고. 자, 왜 이걸 확인했냐면,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이 B거든요. 얘도 지금 좌표로 보면 마이너스 6,C인데 요거 분의 요거 하면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8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3분의 4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3분의 4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마이너스 8이고 근데 A랑 B 더한 다음에 C를 빼래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숫자가 먼저 보이니까. C랑 A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어? 에? 무슨 말이야? 왜 그래요? 된 거죠? 네. 그래서 3분의 4 이거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얘 3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3분의 16 3번이 답이야. 이 문제 나와요. 어? 뭐 B까지 구하라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 거고 지금 A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자리 A랑 여기 자리 B 구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X분의 Y니까요. 정비례할 때 A 구하는 식이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X분의 Y를 해야 돼. 정비례할 때 A가 되는 겁니다. 식은 다 알고 있지? 모르면 방법 없고 네. 다음 19번이요. 19번은 관계식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연하죠? 이건 너야? 아, 네. 자, 뭐 하나씩 물어보죠. 지성이는 그러면 문제 물어보고. 자, 좌표 보이는 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지성이. 어. 읽을 수 있는 좌표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 선을 지나는 읽을 수 있는 좌표. 지성이 선을 지나는. 못 읽어요? 연한 읽을 수 있어요? 좌표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1,3배. 자, 정비례라는 것도 알잖아요. A를 알겠네요. A 몇이에요? X분의 Y를 해야지 A가 나와요. 관계식 A. 계속 관계식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 정비례라는 게 보이면 무조건 이거 만드는 거야. 거기다 이유가 없어. 근데 좌표를 왜 물어봤어? 좌표가 있어야지 얘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A가 1분의 300이니까 300인 거죠. 관계식이 첫 번째 지성이는 300X예요. 그러면 우재, 이번에 윤호 얘기해볼까? 좌표. 아무거나. 윤호 좌표 뭐 보여요? 2,200. 그럼 얘는 A가 몇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호 관계식은 100X예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A가 100이라며.
따로따로씩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이제 관계식 했으니까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자, 학교에서 900m 떨어진 미술관까지 윤호는, 어? 아, 문제 좀 읽고 하면 안 될까요? 아직 좀 문제 안 읽었어요. 네. 윤호는 걸어가고, 지성이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래서 이 얘기가, 얘가 윤호, 지성이고 얘가 지금 윤호였던 거죠. 근데 동시에 출발하여 갈 때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가 오른쪽 그래프가 같은데, 지성이가 미술관에 도착한 후 몇 분을 기다려야 되냐. 근데 지성이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데 900m를 y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3분. 그 다음에 얘도 900m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x가 9분. 그러니까 6분 차이 나죠? 6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슬들. 네. 미술관까지 거리가 900m니까요. 네. 둘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순서대 양옆으로 할게요. 22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크기 같은 정사각형 모의 타일이 32개를, 타일이 32개가 있다고요, 이게? 모두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 세로에 붙인 타일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 할 때, x, y에 대한 식을 구하시오.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어? 반비례죠. 왜냐면, 가로를 많이 붙이면, 세로가 줄어들어야 돼요. 개수가. 세로를 많이 붙이면 가로의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반비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의 개수를 x라고 했고 세로의 개수를 y라고 했으니까 x랑 y 곱하면 32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a죠. 반비례식에서. 네, 그래서 x 곱하기 y가 30이다 지금. 그러니까 관계식은 y는 x분의 32가 되는 거고. 이게 1번. 가로가 8개라고 했으니까 x에다 파이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로는 4개겠네요. 4줄.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4가 되겠죠. 이거 빨리 쉬우니까요. 하면 돼. 진짜 한번 왜, 뭐가 문제인데. 또 1번. 자, B처럼 보이네요. 네. 1번. 시를 하면 바뀌지. 뭘 다시 할 게 뭐가 있냐고.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데, 가로를 더 많이 붙이면 세로가 적게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반비례라고. 어? 왜 또 왜? 그래서 반비례인 걸 알았으니까 관계식을 y는 x분의 32라고 쓸 수 있다. 32가 반비례 관계식에서 a 자리거든요. 네, 많이 쉬운 거예요.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20번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죠. 항상 좌표를 확인하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라 그랬는데 항상 시작은 원점에서부터 요 길이를 미지수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얘가 a다. 그러면 a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 a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y도 a인 거예요. 그게 a좌표야. a, a. 이렇게 a좌표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좌표를 이제 써야 되는데 c좌표는 이 a에서 또 3만큼 더 간 거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c의 좌표가 a 더하기 3이에요. x좌표가.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a 더하기 3이 y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20번 안 나와. 내진 않았던 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건 뭘 볼 거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D의 좌표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D의 좌표를 구할 건데, 뭘 비교할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요 A가,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요 A가 요 길이잖아? 그러면, 이 3분의 A 더하기 3은 요 길이거든요? 근데 요 길이가 3인 걸 아니까, 얘한테다가 3 더하면, A랑 똑같다가 식이에요. 긴 길이가 A였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3분의 A 더하기 3에다 3 더하면 높이가 똑같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3에다 곱하시면 A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고, 그래서 2A가 12가 되니까 A가 6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끝난 건 D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D의 좌표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D의 좌표는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옆에 23번. 자, 23번은 점 P와 이 부분이고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차가 4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래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P의 좌표를 먼저 써볼까요? 네, P의 좌표는 2, 그냥 Y라고 쓸게요. 모르니까. Q의 좌표는 그러면 4, 방금 길이가 4만큼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y 빼기 4. 자, 근데 P나 Q가 다 요 관계식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얘랑 얘랑 곱한 게 서로 같아요.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2y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4 곱하기 y 빼기 4여서 요걸 정리하면 y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y는 4y 마이너스 16 넘기면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6이어서 y가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8이고 4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4,4겠죠. 자, a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곱하면 둘 다 16이죠. 답은 16. 이렇게. 얘도 좀 어렵죠. 얘도 못 본 것 같아요. 정기평가에서는. 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얘도.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반비례래요. 제 2사분면 위에 있고 xy의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겠어.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로 곱해서 마이너스 28 되는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그림이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8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에서 정수가 되는 모든 점들을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28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8 될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1이랑 28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바뀌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2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위치는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속 쓴다. 마이너스 2, 1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무엇이냐? 7.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뭐예요? 7,4. 마이너스 14,2. 마이너스 28,1. 그래서 답은 총 6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앞에 하도 좋냐? 눈 떠. 자, 계속 딴짓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몇 개예요? 6개.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반비례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요 넓이는 얘랑 같다. 네. 요거 하나 넓이가. 어떻게 그려져 있든 상관없이 저거랑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넓이가 24죠. 이게 다 24인데 4등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 넓이가 6인 거야. 그래서 A가 6이에요. A 구하는 식이 X 곱하기 Y가 가로 곱하기 지금 세로인 거거든요. 그게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네, 같은 말이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그냥 6이 되는 거죠. 자, 또 있나? 없죠? 그럼 아까 예진이 얘기한 걸 얘기해보면 되겠죠? 원가 전가? 잠깐만, 저 아니고. 뭐 뜰 게 없는데 얘는. 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무조건 A라고요. 반비례일 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 1 하는 거 있잖아요. 1문제요. 그거, 뭐, 네 수학만으로 해줘? 네. 네, 알겠어. 수학만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식만 알면은, 그러니까, 방법만 알려줄게요. 그거 네. 아니야. 정가, 원가, 그거 몇 퍼센트 막 그런 거랑요. 알았어. 하나씩 얘기해. 어차피 너만 들으면 돼. 아, 네. 어차피 너만 들으면 돼. 몇 페이지부터 할까요? 39. 39? 다른 사람들은 딴 거 푸시고요. 책 검사 받으세요. 네? 그리고 워크북 푸시면 됩니다. 39에 뭐야? 39. 이거 잠깐만. 3학년 거. 잘못 봤어요? 잠시만요. 39쪽 가면은 있어요, 그냥. 39쪽 가면 있어요? 있어요. 네. 39쪽인데요. 뭐가 있어요? 다 물어볼 게 여기 그게 있다고요? 아니라, 여기에다 물어볼 게 있다? 이거 방법만 알면. 네, 방법 얘기해 줄게요. 우선 50번부터 얘기하면 돼요? 네. 네, 50번에 나와 있는 건, 지수가 2를 다 끝내는 거를 우리는 항상 100%를 1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100분의 100이어서 1인 거야. 그러니까 1문제는 항상 우변은 1이어야 돼. 100% 끝났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미지수는 당연히, 며칠 일했냐가 미지수예요. x는 며칠 후. 자, 요게 미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다 끝나면, 얘 혼자 하면 15일 걸리잖아요. 근데 필요한 건 하루 일한 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15분의 1이라고 써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5분의 1을 15일 동안 하면 1이 된다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면 얘는 18분의 1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 읽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수가 먼저 하루 일했어. 그러니까 15분의 1을 한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둘이 일했어. 둘이 일했다고 하면, 함께 일했다, 뭐 둘이 일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합쳐줘야 돼. 하루 일한 양. 같이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며칠이다. 이게 식이에요. 근데, 네. 또 있다. 나머지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8일 또 일했죠. 네. 그러면은 앞에다 쓸게요. 18분의 1을 혼자 8일 일했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식이 되는 거죠. 네? y는 a예요. 언제 외우실 거예요? 네. 옆에 거예요. 네, 옆에 거요. 이거 작년, 재작년 문제 가장 나올 만한 문제죠, 이게. 지금 다 물어보는 거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야. 자, 작년 학생 수를 알려줬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남학생이라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가 x가 아니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작년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작년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작년 남학생이 X인 거야. 그럼 여학생은 750에서 남학생을 뺀 게 여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걸 읽으면 6%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6%면 100분의 6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남자 인원수를 곱한 거야. 이게 남자가 늘어난 인원수. 자, 여학생은 줄어들었으니까 빼기예요. 그리고 8%니까 100분의 8이에요. 그리고 여자 작년 인원수를 곱해주면 이게 여자가 줄어든 인원수. 올해 줄어든 인원수예요. 이게 남자가 늘어난 인원수고 얘는 여자가 줄어든 인원수예요.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든 걸 합쳤더니 전체적으로 뭐야? 11명이 감소했죠. 빼기 11이. 둘 다 합쳐보니까 여자가 더 많이 감소한 거죠.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셔야 되니까 100을 곱한 다음에 정리하셔야 돼요. 네. 작년 남자만 나오는 거죠.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X를 구했다고 치고 X를 구했으면 그걸 늘어난 여기에다 대입해서 합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이 400명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다 400을 대입해서 약분하니까 24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에다 24명을 더한 게 올해 남자 수가 돼요. 네? 작년이 예를 들어 내가 400명이라 그랬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24명이 늘어났다는 걸 알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올해 남자는 400 더하기 2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구하고 여기다 대입 한번 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죠?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니네 학교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54요? 네, 우선 뭐 54 먼저 보면 어떤 가구의 앨범 50장 중에서 10분의 7은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풀래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네. 좀 많이 어렵게 냈어. 차라리 55번 같이 이게 나와야 돼요. 55번 같은 문제. 이게 가장 무난한 문제거든요. 54번 나오는 거. 어차피 못 풀 거잖아. 어려워요. 네. 할 수 있는 걸 푸는 거잖아, 우리는. 너 지금 이거 들어도 이거 못 풀 텐데, 이게 더 쉬운데.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네. 내가 뭐 다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5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제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있었어요. 원가, 정가, 할인가, 그리고 마지막 써야 되는 게 이익식, 이 순서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원가가 X예요. 그럼 정가는 10% 이익을 붙였으면 100분의 110X가 정가예요. 이해돼요? 근데 안 팔려서 할인했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게 할인가죠? 100분의 110X 빼기 400원이 할인가예요. 잠깐만요. 네. 정가에서 400원 뺀다고요. 할인했으니까. 제일 듣고 싶어요. 정가는 100분의 100이 원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10,000원이라고 했어. 원가를. 그럼 정가는 11,000원이겠지? 그지? 10% 이익을 더 붙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팔라 했는데 안 팔린 거잖아. 나는 그 가격을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팔리게 하려고 400원을 깎은 거야. 그러니까 1,600원에 판단 얘기야. 그럼 나한테 이득이 얼마가 생기겠냐? 그러면 600원의 이득이 생겼잖아. 그걸 식으로 쓰는 거야, 지금. 10,000원에 나는 원래 재료비가 10,000원이었으니까 600원의 이득이 생긴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익식이
이제 그래서 할인가 빼기 원가거든요. 그게 방금 얘기한 1,600원에서 10,000원을 뺀 거죠. 그게 600원 이익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200원의 이익이니까 여긴 플러스 200. 할인가는 100분의 110x 빼기 400. 원가는 마이너스 x. 네. 그래서 요 식 쓰는 틀을 외우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네, 하세요. 잠깐만요. 다 썼어요? 네. 이제 또 있어요? 근데? 아, 있긴 있어요? 네. 잠깐 해주고. 나 어디야? 몇 쪽? 76쪽? 76쪽에 5번이요. 네. 자, 네가 헷갈리는 건 뭘까요? 어, 맞아요.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은? 아니에요, 2번이 맞아요. 왜 맞죠? A 구하는 식이 x분의 y거든요, 정비례일 때. 그러니까 x분의 y도 정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모르시더라도 x가 넘어가면 정비례잖아, 역수. y는 3x잖아. 정비례지. 네. 정비례예요. 3번. 한 개에 225g의 물건 x개의 무게는 yg이다. 정비례잖아. 한 개에 25g인데. 얘가 두 개면 50g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정비례지. 그 다음. 4, 5번도 헷갈려요?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또, 뭐. 43쪽에 네. 3호번. 이거 나와요? 43쪽에, 43쪽에, 4, 5번이요? 3호번. 3, 5번이요? 시계? 아, 이 시계 문제는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안 나와요.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거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각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알려는 드릴까요? 시계 문제? 너 배웠어? 학교에서? 아니, 근데 뭐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시계가 있어. 당연히 뭐 이렇게 이제 시계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도윤이야, 이름이 또. 도윤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를 보니 6시와 7시 사이에 시침과 부침이 일치했다. 그러니까 6시면 여기겠죠? 6시와 7시 사이니까 여기에 시침이랑 부침이 이렇게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는 거냐면 12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됐어요. 그래서 시침의 각도랑 분침의 각도가 일치했다는 얘기는 같아야 돼요. 근데 시침이랑 분침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시침은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1에서 2로 한 칸 가요. 분침은 1시간이 지나면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여요. 360도를 60등분한 거예요.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보시면 이게 분이 60분인 거잖아요. 6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분에 6도씩 움직이는 거고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여요. 왜냐하면 시침은 1에서 2로 가면은 그게 각도가 30도거든요. 30도를 60등분한 거야. 1에서 2로 간 게 시침은 1시간이니까. 잠깐만. 응. 맞아. 맞네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분침은 시간이 얘 뭔지 모르니까
6 곱하기 x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분침은 간단한데 시침이 문제예요. 시침은 뭐냐면 각도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각도를 따르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는 아까 한 칸이 30도라 그랬죠? 그게 6칸 간 거니까 180도 같고요. 거기에서 이 짧은 게 0.5도씩 x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씩 써요.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다. 자, 뭐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맞아요? 네. 나와요? 이거는 뭐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왜 내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씩 읽고 쓸 수 있냐? 못 쓰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풀어야 돼요? 아니 너한테 좀 너무 어렵죠. 네. 이런 건 과감하게 버리긴 할 수 있죠. 네. 버리네. 네. 이거 버리세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걸 풀어. 없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도윤이는 뭐 없어? 어. 네, 네. 76쪽에 7번? 7번이요. 얘도 정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이요? x값이 2배 되면 y값은 2a배가 된다. 어? 아니죠. 네. 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2ab 맞아요. 지금 관계식이 이거잖아요. x값이 2배가 됐어요. 그럼 y값이 2a배가 된다는 얘기는 x에다가 2를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2배? 여기다 지금 x값이 2배가 됐다? x값이 2란 얘기가 아니지? 그럼 안 되겠네요, 얘는. 어. 그러면은 답이 기억 디귿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치. 2a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2배라고 해야 돼요. 네. 저 질문해 주세요. 이거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사분면 그건데요. 네.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음. 지나고, 플러스는 지나고. 그 1324, 뭐,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거 뭐예요? 아니, 그건 정비례일 때요.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거든요. 거기에서 A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A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렇게 지나면 이게 A가 양수란 얘기, 이게 플러스란 얘기야. A가 양수일 때가 이렇게 지나면 A가 음수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y는 2x인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이 A가 보시면 부호가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A에는 이 부호가 하는 역할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냐,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냐 하는 역할인 거야. 이 부호가 하는 역할. 숫자가 하는 역할은 이게 가파르냐, 안 가파르냐를 결정하는 역할인 거야. 숫자가 클수록 가파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2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y는 뭐 3x 이랬어. 그러면 얘는 이 2x라는 요신 선보다 무조건 가파라야 돼. 얘가 예를 들어 2분의 1x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무조건 2x라는 애보다 더 완만해야 돼. 그게 숫자가 하는 역할이야.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숫자만 보라는 의미로 절대값을 했다라고 얘기해. 숫자만 보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걸 보고
부호가 하는 역할이랑 숫자가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 부호가 하는 역할은 그냥 무조건 2, 4분면 4, 4분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없으면 1, 4분면 3, 4분면 그걸로 끝인 거야. 부호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운 거야. 숫자 1이 정 가운데. 정비례일 때 이 숫자가 1이면 그게 딱 가운데 지나. 우와. x축, y축에도 가깝지 않아. 똑같아. 딱 1일 때. 근데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워. 숫자가. 1보다 작은 진분수면 x축에 가까운 거야. 그걸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그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외울 게 많죠? 점의 이동 외워야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면 일로 갈 수 있으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점이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면 얘가 플러스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객관식에 무조건 한 줄 나오니까. 그게 뭐라고 사실은. 점에 얘가 여기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야지 이 자리로 가잖아요. 오른쪽이 플러스고 위로 가는 것도 플러스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걸 증가라고 얘기한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걸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걸 외우셔야 돼. 근데 안 외우고 너 푸는 것 같은데 의미 없어. 여기 무조건 다 외워야 돼. 뭐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다 암기하는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외우지 말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편한 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외우고 푸시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풀기 전에 외우세요.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 예진아, 알겠지? 76쪽에 10번? 아, 지금 요거야, 요거? 여기 막 써놨던 요 문제? 네. 자, 얘는 정비례라 그랬어요. 네. 근데 관계식도 쓸 수 있어요. x분의 y 하니까 관계식의 y는 4분의 1 x잖아요. 이게 식이야. 이 식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x값이 3배 되면 y값도 3배가 되고 있냐?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죠? 뭐 3배 해보면 되죠. 이게 x잖아요. 네, 이게 y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 3배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이고, 얘 3배면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이거분의 이거 해도 똑같으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비례라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저렇게. x의 값이 2분의 1배 되면 y 값도 2분의 1 된다. 뭐, 같은 얘기죠? 네, 뭐, 이 숫자가 다르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x의 값과 y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뭐, 관계식 이미 썼죠? 맞죠? 네. 그리고 요거분의 요거 하면 a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네. 그래서 얘만 틀렸네. 얘는 이게 y고 이게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에요. 속으신 거예요? 네. x가 얘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 11번이요. 뭐 여기 편하게 정비례 관계의 활용이라고 나왔지만 너는 이걸 읽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먼저 구분하라 그랬어요. 네.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했어? 좌표를 확인해야 돼. 자, 얘를 봐봐. 1분의 8칼로리래. 얘가 x고 얘가 y라고 써있잖아요. 시간이 x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문제를 읽어볼게요.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수영을 할 때 1분에 8칼로리 열량이 소모된다. 체중이 60kg인 진용이가 X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 Y칼로리 열량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2분 하면 16칼로리가 소모될 거고 3분 하면 24칼로리가 소모되니까 정비례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죠. 같이 드러나잖아요. X, Y. 그 다음에 정비례라고 식을 쓰는 거야. 정비례 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정비례 관계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좌표인 거죠? 순서쌍인 거죠? 요게 다 순서쌍인 거죠? 그럼 x분의 y 하면 a가 8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관계식의 y는 8x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셔야지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네. 어? 8분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걸 확인을 못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아, 어, 어. 아,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XY를 바꿔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 관계식을 잘못 외웠다는 얘기지? 네. 또 있어요? 아니요. 왜? 뭐 있으면 어때서? 지치한 거예요. 와, 알았어요. 나 있는 줄 알고 얘기한 거야. 뭐가? 관계식 몰랐다며. 뭐, 많이 이제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번 시간보다 훨씬 낫네요. 몇 점 맞아야 잘하는